네, 2023년 12월 6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출당시키려는 민주당의 청원을 묵살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재명의 송양지인으로 봅니다. 송양지인. 춘추시대, 중국 춘추시대 송나라 양공이 내가 군자이니 어찌 비겁하게 싸우냐 하고 거만을 떨다가 포용력을 보여주다가 망한 사례. 네, 송양지인이 생각납니다. 이재명과 개딸이 2인 삼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개딸을 이용하고 있죠. 그러나 필요하면 또 내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2인 삼각이 어디까지 갈까요? 개딸은 인민재판을 원하는데 그 인민재판 대상에 이재명이 포함되지 않으리라고 보십니까? 세간의 화제는 유동규 씨의 교통사고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밝혀졌죠. 유동규 씨가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서 몰고 가던 차가 차선 변경을 했는데 동시에 이 차도 들어가고 또 그 먼저 트럭도 들어와서 트럭이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유동규 씨가 탄 차가 대리 기사가 운전하는 차가 튕겨나가면서 차는 많이 부서졌습니다. 트럭은 큰 피해가 없었고 유동규 씨는 타박상은 입었는데 벨트를 맺고 있었는지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고를 놓고 개딸들이 난리죠. 뭔가 하면은 검사하고 국정원이 유동규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덮어씌우려고 했다는 글들을 자기네 게시판에 마구 띄우고 있습니다. 국정원 마티스 시즌2 검사 새끼들 무섭네. 그러면서 이 사고가 살해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유동규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재명 지지자 모임에도 유동규 겁주는 검찰, 무섭네 검찰. 네. 김건희 의혹 덮으려고 난리네. 이런 식으로 보배드림에도 이재명 사주로 몰아서 검찰이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고 한 거다. 유동규가 죽어서 이득 볼 사람은 이재명,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거다. 이런 이런 글들은요. 저도 이 유튜브를 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기자를 해서 제 기사에 댓글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말이 안 되면 없애야죠. 사고 원인은 이제 각 차가 블랙박스가 있고 지나가던 차들도 블랙박스가 있고 요즘은 곳곳에 CCTV가 있으니까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동규 씨를 태운 대리운전기사가 간발의 차이로 늦게 들어가서 튕겨 나온 건데 서로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차선으로 들어가려다가 그거를 검찰의 공작이다. 국정원의 공작이다. 이렇게 몰아갑니다. 개딸들이.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띄우는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을 아바타처럼 부리고 싶은 세력이 있는 거죠. 제가 어제 미국 FBI가 볼리비아 대사를 지내고 미국 남부사령부 자문역을 한 쿠바의 고정간첩을 기소했다라는 걸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문재인과 이재명처럼 약점 많은 사람이 국가의 리더가 되면 득을 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유동규 씨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 있는 말을 했죠.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 내가 어제 그렇게 갔다면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박수를 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분석이죠. 검찰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박수를 치죠.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이 자꾸 목숨을 끊고 또 이번에 익산 어느 모텔에서 세탁소 주인이 살아있긴 했는데 이상한 글을 쓰고 나가고 하긴 이재명과 관련되면 참 이상합니다. 이게요, 세상 일이에요. 참 저처럼 기자를 하고 이렇게 좀 학문을 한 사람들은 과학적이어야 되는데 저 과학을 굉장히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지조화라든지 이 뭔가 낌새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산을 탈 때, 지금은 좀 감각 떨어졌나? 비 오는 느낌을 잡습니다. 비 냄새 맡습니다. 그리고 몸이 상당히 지치면은 그럼 생각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주위의 것만 느끼게 되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느낌만으로도 시간을 거의 맞춥니다. 이 생체 시계로 맞출 수 있어요. 이게 뭔가 인간과 동물이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속에서 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우리가 이미 이 지구에 적응이 돼서 진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느끼는 감각들이 다 있어요. 그 과학으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과학이 아직 그걸 못 따라갑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이럴 것이다 하고 막연히 감을 느끼고 가면은 그게 잘 맞습니다. 이렇게 제 생각 지우고 감정 지우고 막연히 이렇게 오는 것만 쭉 받아들여 보면 뭐 그 기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 주변에서는 자꾸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거는 이제 탁기라는 거죠. 탁기인데 강기. 흔히 이제 흉악범들을 보게 되면 기가 셉니다. 근데 기가 탁해요. 탁하고 강한 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눌립니다. 그리고 조직 생활도 해보면은 의외로 많은 리더들이 탁기인데 강한 기는 다인데 탁해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질질 끌려가죠. 부장님 무섭습니다 하고 따라가죠. 근데 아주 드물게 세상에 리더로 나오는 사람들은 밝고 강한 기운이 있어요. 밝고 강한 기운.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종교에서 얘기하는 구세주에 가깝죠. 이재명 씨는 늘 보면서 저 사람이 밝고 강한 기운이냐 탁하고 강한 기운이냐, 저는 밝은 기운을 잘 못 느껴요. 정치인들이 100% 밝을 수는 없어요. 이 밝은 사람들은 또 다른 전문적인 직종이, 정치인들이 100% 밝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탁한 사람들이 힘쓰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요, 탁한 사람은 뭔가 일이 막판에 꼬입니다. 아주 브레이크가 팍 걸려요. 뭐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이상한 일들이 터집니다. 지금 이재명 씨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유동규 씨가 내가 잘못되면은 난 자살 아니다. 내가 자살하면은 이재명이 가장 좋아할 것이다. 딱 찍었습니다. 지금 유동규 씨도 가만히 보면 이재명을 두려워하죠. 왜냐? 이재명과 맞섰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뭐가 터져. 기에 눌리는 거죠. 기센 사람들이 있어요. 뱀처럼 맹수 같은, 호랑이나 사자 같은 거는 워낙 힘도 좋고 하니까 그 기를 인정하는데, 뱀, 독사 같은 경우는 요만한 게, 길쭉한 게 기가 세죠. 그런 감기에 사람들이 눌리는데 그건 따로 잡는 전문적인 기술사들이 있습니다. 뭐 그 전에 옛날에 유행했던 소설 중에 퇴마록이라고 있습니다. 마귀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탁하고 강한 기를 잡는 거는 아무나 못해요. 기가 약한 사람은 못하고, 저도 잘 못해요, 사실. 그건 상당히 좀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여간 뭐 기술은 필요합니다.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씨 나가라라고 하는 청원이 줄지어 올라왔었죠. 그래서 이제 2만 명이 넘어오면은 그걸 걔네 룰이 뭐라더라. 2만 명 이상 청원하게 되면은 지도부에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5만 명 넘으면은 지도부에서 답변을 내놔야 돼요. 이낙연 씨는요, 박종인 기자인가요? 경기경제신문에서 2021년 대장동 이거는 누구의 겁니까? 하고 기자수첩을 썼죠.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 나옵니다. 그 박종평 기자인가 박종인 기자인가, 그분이 이낙연계로 다 보고 있죠. 그리고 그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이낙연 씨 측에서 먼저 민주당에서 경쟁할 때 이건 뭐야 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 가지고 지금 이재명이가 살라고 뭐 윤석열이가 덮었다라는 신앙님의 엉터리 김만배 인터뷰 기사까지 썼는데, 이 대장동 게이트를 터뜨린 건 이낙연 계열입니다. 민주당 내분 때문에 터진 거예요. 그리고 수사가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몇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대장동은요, 국힘당 사람들이 성남시장 할 때는 이거 개발하면 동티 난다 해서 다 피했던 겁니다. 그거를 이재명이처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갈등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피해갔던 건데 지들은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거죠.
때문에 그거를 알죠. 아는데도 이낙연 씨가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졌을 때 뭐 탈당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라도 이재명을 지지해 줬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선거 끝난 다음에 이낙연 씨는 미국 갔다가 돌아와서 아직은 존재감 없이 존재합니다. 이낙연 보다가는 뭐 지난번에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같은 비명계가 더 눈에 띄고 존재감이 없었는데, 사실은 지난 2월 달에도 이 이재명 계열, 또 이재명을 앞에 내세워서 권력을 잡아야만 되는 그러한 수상한 세력들은 이낙연이 눈에 가시 같으니까 그때도 이런 청원들을 해서 쫓아내라 그랬었습니다. 그때도 2만 명이 넘었고 5만 명이 넘으니까 민주당에서 못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또 불이 붙은 거예요. 2만 명이 넘어가니까 이재명 씨가 페이스북에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단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수 의견은 존중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얼버무리고 나니까 페이스북에 쓰니까 이 국민 청원 자체가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재명은 이낙연 씨를 출당시키라는 문제를 공론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저는 이거를요, 이재명의 송양지인으로 봅니다. 송양지인이 뭐냐? 중국이 주나라가 흉노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춘추시대로 들어가죠. 춘추시대 때 송나라에 그때는 이제 주나라가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거기는 왕이고, 왕다음에 공작, 후작, 공후, 백자남 이렇게 귀족이란 게 있죠. 그래서 왕다음에는 공이고 그 다음에 후, 백 이렇게 나갑니다. 누구를 뭐에 후에 임명했다는 건 많죠. 그 후한 때 보게 되면은 신나라, 한나라가 중간에 왕망에 의해서 끊어져서 신나라가 됐다가 후한이 다시 후한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신나라가 고구려가 덤벼드니까 고구려를 하구려라고 하면서 고구려의 군주를 고구려, 하구려, 후로 이렇게 부르겠다는 기록도 있죠. 그래서 공이 높은 거고 왕 다음에 공, 후, 백, 자남인데, 중국의 춘추시대는 주나라 왕이 허울만 갖고 있으니까 각 나라의 리더, 군주들은 대개 공, 후나 백 이런 타이틀 가진 사람들은 약하고 공들이 경쟁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송나라가 있었는데 송나라의 환공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환공의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태자로 임명된 건 자보입니다. 근데 자보가 다음 군주직을 자기가 이어받지 않겠다고 하고 자기의 배다른 형인 형 보고 형이 좀 하세요 그럽니다. 사실 형은 서자인데, 근데 형이 한번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겸손한 척 해본 거죠. 근데 형이 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이 송나라 공이 됩니다. 그가 이제 송나라의 양공이죠. 아버지는 환공이었고, 그는 이제 자기 형을 재상으로 삼아서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송나라에 별똥불이 하나 떨어지니까 양공은 자기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겠다, 리더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싸움을 거는데, 그래서 이제 송나라도 상당히 강력해집니다. 그러다가 누구랑 부닥치게 되는가 하면 초나라랑 부닥치게 됩니다. 초나라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 송나라하고 초나라가 뭐 어딘가 홍수라고 하는 데에서 부닥치게 되는데, 송나라 군대가 먼저 가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강을 건너게 되면은 얕은 데로만 오니까, 여울로만 오니까 한꺼번에 못 오죠. 그 앞에 오는 부대를 때리면 되는데, 이거 양공이 안 때립니다.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이복형 재상이 지금 때리십시오 그랬더니 군자가 그럴 수 없다. 이복형한테 군주 자리 넘기는 척했던 그 자기의 겸손한 모습을 한번 떤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싸워서 졌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송양의 어짐이 바보다. 송나라 양공의 어짐, 송양지인이 바보다. 이때 이제 이복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럽니다. 전쟁은 예의를 차리는 자리가 아니다.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쟁의 법은 이 겸손의 법하고 다르다. 적에게 차라리 이렇게 다 기회를 공정하게 하려면
항복하지 뭐하러 싸우느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하는 게 저는 송양지인으로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인사를 쭉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당황했구나 하는 느낌. 엑스포 실패 이후에 상당히 당황했구나 하는데 또 본인도 엑스포를 저렇게 몰고 간 건 큰 실수죠. 본인의 고집으로 몰고 가서 저렇게 망쳤으니 큰 실수고 당황해서 저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고 갈까 그렇게 봤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제가 윤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실수를 해서 또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지금 자기는 지금 벌써 이상민 의원은 나갔고 비명계하고는 같이 못 가요. 근데 개딸들하고도 같이 가긴 가는데 끝까지 갈 수도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이낙연 씨를 출당하라 그럴 때 출당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이재명이가 웃기는 거는요. 이재명 씨, 지금 송영길 씨가 뭐 계속 빠락빠락 외치고 있죠. 뭐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어서 뭐 비례대표를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송영길이는 이재명 씨가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도록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기운판을 만들어서 기회도 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잡혀 들어가게 됐으니까 계속 사인을 보내. 그러면 차라리 송을 잡아야지, 솔직하게. 지금 이낙연 씨하고는 지금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합니다. 물론 개딸들은 이재명을 이용해요. 개딸 뒤에 뭔가 이상한 세력이 있겠지. 그러나 여기는 그걸 이용해서 사실 갈라서는 게 나아. 근데 이걸 같이 가. 그러면 이재명이 힘받을 것 같죠? 일단은 168석이라는 의석은 유지되겠지만 지지고 뽑습니다. 이게 이재명 그릇의 한계고 그래서 송양지인으로 봅니다. 지금 국힘당에서 이준석 씨가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이준석은 나가려면 나가라는 거잖아요. 붙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은 자기 당 내에서 개딸들이 나와서 하는데 뭐 그거 핑계대고 밀어내도 되는데 일단 안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재명 본인이 그걸 감당할 만한 이런 아량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거 아까 말한 대로 기가 탁하고 강하지 않습니까? 그 탁하고 강한 게 강해 보이지만 맑고 강한 기운 중에서 굉장히 강한 게 있습니다. 그 종교인들이 많이 갖고 있죠. 그거 만나면 그거 여지없이 부서집니다. 그리스도한테 적그리스도가 무너지듯이. 그래서 이제 개딸하고 2인 삼각을 가는데 저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뭐 워낙 모순이 많잖아요. 법카비 1위부터. 잘못하면은 이재명 씨도 이 개딸들한테는 인민재판 당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송양지인 패착이 될 수 있다. 한번 내년 총선까지 이런 관점에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